화면 다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면은 뭐 이제 화면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잘 보이시죠? 네. 네,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입니다. 다들 이제 네. 잘 보이시죠? 다들. 네.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원래 이제 그 빅웨이브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빅웨이브는 기후변화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연결하여 논하는 청년 네트워크, 이렇게 한 줄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내용, 기후위기, 기후변화라는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여기서 토론, 논하는 활동과 실제로 액션이라든지 길거리 나가서 이제 피켓팅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행하는 이 두 가지 활동들로 나눠지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빅웨이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제 청년들이라는 거, 그리고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인 네트워크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빅웨이브 이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를 포함한 미래 세대가 겪을 피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도처럼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가치들이 사회 전반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웨이브에서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빅웨이브는 이제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빅웨이브에 가입할 수 있나요? 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저도 여기 참여할 수 있나요? 저도 청년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빅웨이브에서는 청년을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단순히 이렇게 나이에 국한돼서 내가 활동에 대해 좀 주저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은, 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은 누구나 청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제, 이후에 Q&A 시간이나 즉석에서 답변 가능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리고 빅웨이브가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이제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공유 확산, 그리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 그런 동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어떤 공유하는, 이렇게 우리가 좀 만나서 이제 밍글링하고 네트워킹하고 여기서 서로 친밀감을 쌓아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멘토 간담회나 뭐 오늘과 같은 오리엔테이션, 정기 멤버 모임 톡,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번개 모임 같은 친목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나는 스터디 모임에 좀 더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나는 연구자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볼래 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 나는 뭔가 좀더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 사회 유의미하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팟캐스트, 뭐 에너지 네일로, 아니면은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오늘 오전에 이제 액션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빅웨이브 활동들이 이렇게 퍼져 나간다. 이렇게 구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웨이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전과 미션인데요. 그냥 빅웨이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빅웨이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그 청년들이 스스로 이제 참여하고 기획하고 또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미션이에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빅웨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멤버십 기반의 청년 커뮤니티, 그것이 바로 빅웨이브입니다. 그래서 빅웨이브에 계신 분들,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뭔가 우리 청년이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또 청년들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청년들을 이제 좀 앞에 나가서 좀 우리가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사회가 정해주는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였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나는 이거 기후변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를 뭔가 이런 환경운동이나 기후변화 관련된 운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좀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철학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비게이브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멤버 모집 끝나고 427명의 멤버분들이 함께 하게 되셨어요.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주로 이제 뭐 대학생분들이 제일 많으시지만 생각보다 이제 직장인분들도 엄청 많으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제 Q&A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도대체 이런 활동과 본업을 어떻게 병행하시냐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오늘 OT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공부하고 싶은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경험을 쌓고 싶은 취준생,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이제 서로 좀 느슨한 관계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을 공유하고 그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자 기회의 장, 그것이 비게이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이 좀 더 뭔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16년, 17년, 18년, 19년, 그리고 올해 2020년까지 이어오면서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2020년에는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이 생겨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비게이브 안에서 이렇게 태동하고 또 이렇게 좀 다른 것으로 좀 변환이 되고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숫자가 437명이네요. 네,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 있는 청년 437명과 함께 2016년 2월부터 시작한 이제 비게이브가 55개월 동안 이런 과정 속에서 총 이제 거의 70개 가까운 활동들을 기획하고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제 거쳐오면서 이제 프로젝트마다 이제 진행된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7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규모로 진행이 됐고, 이것이 어떤 이제는 플랫폼의 형태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그만큼 성장했다 라는 성과들이 또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했듯이 어떤 활동의 생태계,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더워도 수 있는 에어컨에 틀면 되고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내가 예측했던,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기후변화를 우리가 평소에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아닌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단지 청년단체나 동아리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뭐 기업, 여러 외부 이해관계자와 컨텐츠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장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게이브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아마 뒤에 생각보다 저희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2016년도 1월이었는데 10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 70에서 80명? 그 당시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 오셔도 참여할 만한 게 많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비게이브 내부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여기 들어오실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놓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됐던 게 있었어요. 유형에서 운영력을 제외하고 비게이브는 지향하는 게 좀 있거든요. 문제의식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비게이브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인 관심사를 연결지어가지고 토론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런 논하는 활동과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해보는 것까지 이제 행하는, 그래서 논하고 행하는 청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못하잖아요. 생태 감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도시 숲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꾸미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의 숲을 찾아서 도시 안에서 그 지친 영혼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자 이런 거거든요. 올해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널리 알고 저도 대응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됐어요.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라디오 기대라라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빅웨이브이고요. 청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 상반기에서 조금 넘어가서 8월달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식은 올바른 식습관 연구소인데요. 우리의 먹거리가 사실은 환경에 굉장히 지켜져 있는데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 문제 자체는 특정한 어떤 산업활동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활동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플라잉 굉장히 약하거든요. 내가 워낙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비계부에 오시지만 비계부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비계부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좀 더 이제 OT처럼 여러분 주위에 어떤 멤버분들이 있는지 그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랑 같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지를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모임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 그리고 전체 비계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필요시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 멤버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 가입을 하실 때 특히 활동 멤버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설문을 남기는 항목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관심사 항목들을 좀 보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비계획에서 했던 활동들을 봤을 때 기존에는 어떤 프로젝트 단위별로 프로젝트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은 지금은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로 좀 묶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좀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팀 단위로 움직이는 멤버십 전체 구조도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내 하나의 프로젝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하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어떤 미디어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한 그 비게이브 안에서 조그만한 생태계 여러분들이 같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1번 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대한 얘기들을 저는 보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비게이브가 지금뿐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서고 그리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캠페인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2050년 넷제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요구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뿐만 아니라 거리에 직접 나가서 행동하는 거, 그리고 캠페인을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비게이브가 최근에 뭐 인터뷰나 뭐 어떤 외부에서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지 여기서 일부의 멤버들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누구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청년 활동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기후변화가 왜 심각한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까지 앞으로 비게이브는 이런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 안에서 그런 적극성과 능동성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나 아니면 비게이브의 구조들을 이제 갖춰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 멤버분들의 생애 주기 비게이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들도 진행이 될 거고요. 기후 우울증이라는 게 요즘 좀 많이 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비게이브 활동도 좋지만 여러분들 본업 원래의 삶 그것과 이것들이 어떻게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몇몇 분들은 프로젝트나 이제 본업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몰입된 생활로부터 어떤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단단한 내면과 유연하게 사고하실 수 있는 거를 비게이브 안에서 또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비게이브가 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멤버 모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하반기 멤버 모집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정기 멤버 모집은 1년에 보통 두 번? 이게 한 번 진행돼요. 한 번 내지는 두 번이 진행돼요. 그래서 정기 모집을 통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 멤버로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단 이제 정기 모집 때만 저희가 멤버분들 이제 가입을 받는 거는 아니고 상시적으로도 또 받는 채널도 있어요. 그게 상시 모집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긴 대신 네트워크 멤버까지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그동안 이제 피드백 중에서 내가 네트워크 멤버인데요. 저희가 이런 스터디를 만들고 싶어요. 또는 내가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정기 멤버 모집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적으로 이제 가능한 타이밍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보완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네트워크 멤버 중에서 활동을 직접 기획하거나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경우 돈은 그대로 이제 내시지만 이제 활동 멤버로 등록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앞에 소개와 비게이브 멤버십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습니다. 비게이브는 지금 이제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OT를 하고 있는 공간도 헤이그라운드인데요. 그래서 보통 스터디나 다른 회의나 이런 것들 이제 헤이그라운드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공간 사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비게이브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점들은 아래 공식 이메일과 카카오톡 채널로 이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비게이브와 비게이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들 온라인 상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민님이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게임에서 진행됐던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OT에서 제가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어떤 게 준비됐는지를 따로 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0개 넘는 프로젝트, 70개에 육박한 프로젝트가 진행됐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을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앞선 내용들은 비게이브 홈페이지에 가면은 비게이브 소개에서 이전에 진행됐던 발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비게이브에서 진행됐던 프로젝트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 관심 있는 멤버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플래너 분들의 연락도 통해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죄송해요.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야 될지, 앞으로 과제들은 어떤 게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민님이 설명해 주셨던 비게이브의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비게이브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모아보니까 총 3개로 분류가 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배우는 활동입니다. 비게이브에서 다양한 스터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각자의 지식들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멘토들을 모셔서 멘토의 경험과 멘토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 내용들을 다른 멤버들과 토론하는 그런 멘토 간담회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자리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게이브 톡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고요. 비게이브 톡을 비롯해서 다양한 멤버 번개 모임들, 그리고 임시로 혹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다양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들이 우리가 나누는 활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접 행동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 각자의 관심사에 맞춰서 어떤 활동들이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기획을 한 다음에 실천하는 활동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P를 다녀온 것도 있고 팟캐스트 활동한 것도 있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대외 활동을 기획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공기자로서 활동을 하는 활동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떼고 맞어요. 알았어요. 떼고 이렇게. 네.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분류들 속에서 활동들이 만들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게이브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멤버들은 점선의 형태로 돼 있어서 상시로 멤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활동 멤버는 3월달, 9월달, 1년에 2차례 멤버들이 모집이 되고, 그리고 플래너들은 활동 멤버 중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은 멤버분들은 플래너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은 플래너로 활동하시면서 다른 플래너님들과 그리고 다른 운영위원님들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차원에서 같이 피드백을 받고 기획을 진행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도 지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립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경로들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 멤버분들이 기획 의사를 밝히셔서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는 경우입니다. 활동 멤버 중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은 멤버분이 있으시면은 비게이브 카톡을 통해서 혹은 저나 임재민 우영님을 통해서 프로젝트 기획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플래너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플래너로 전환이 되신 후에는 잔디라는 플랫폼을 운영위원들과 플래너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잔디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기획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참여자 모집을 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플래너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비게이브 운영위원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에서 프로젝트 협력이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비게이브 내에서 자체적으로 큰 행사를 진행을 할 때의 경우인데요. COP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 그리고 이번 9월달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진행할 경우, 그리고 뭐 다른 기타 외부 단체와의 협력이나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은 운영위원이 기초적인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이 되면은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플래너님들이나 혹은 그 프로젝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분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리고요. TF팀에서 초기 기획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참여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들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로만 들으면은 여전히 막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운영위원 단계에서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비게이브 내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실행된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는 작업까지 어떤 식으로 하면은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이때까지 프로젝트가 쌓여왔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스터디 기획 가이드라인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지금 스터디를 기획하시는 플래너 멤버님들이 이 기획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스터디를 기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은 스터디 활동을 제외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기획할 때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아까 그 React라고 되어 있던 그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너무 기획 그리고 프로젝트의 범위가 너무 다양해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기획 프로세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획 프로세스들만 문서로 정리를 하고 그 뒤에는 플래너별로 각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그 뒷단에 계속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아카이빙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시고 싶은 멤버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럼 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가 있겠구나. 혹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고민과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이 됐었구나. 그리고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기획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늠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프로젝트 기획이 아니라 프로젝트 참여인데요. 플래너님들은 다음의 형식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멤버분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처음 멤버 모집은 활동 멤버분들한테 참여 우선권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활동 멤버를 통해서 모집을 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멤버 모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멤버를 대상으로 모집 범위를 확대하고요. 이때는 비게이브 네트워크 외부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인원들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디어팀 통해서 SNS 홍보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기획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집이 된 이후에는 중간에 다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오픈 세션,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 오픈 활동을 통해서 좀 외부의 인원들을 모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운영위원은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요. 플래너가 참여하시는 멤버분들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 멤버분들 중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플래너님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너 연락처는 비게이브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래너로 활동하시는 멤버분들은 잔디를 통해서 다른 플래너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유할 사항들이 있는지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의 과제인데요. 이거는 저 스스로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들 그리고 다른 플래너님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고민들인데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게이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지점이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네트워크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점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멤버 모집을 처음 시작하기 이전에는 활동 멤버의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멤버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할 멤버들을 모집하거나 혹은 운영위원이 아닌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를 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멤버를 모집을 했을 때도 이런 관성이 여전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운영위원들도 계속 경험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프로젝트를 관성에 따라서 계속 기획하고 실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좀 더 많은 플래너들이 활동을 해주시면서 각자만의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빅웨이브에서의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진 않을까, 그리고 될 방향으로 운영위원들이 플래너들을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위원 외부에서 활동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 기획 의사를 표현을 해주시면은 운영위원들은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활동 멤버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빅웨이브 안에서 프로젝트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그만큼 빅웨이브가 쌓아나가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부터는 빅웨이브에서 제가 진행을 하면 될까요, 님? 네. 잠시만요. 네, 결국 요지는 빅웨이브 안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게끔 많은 기반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3분에서 4분 정도 빅웨이브에서 실제로 플래너로 활동을 하시고 있는 멤버분들을 모셔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빅웨이브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태연님 들어와 있으신가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희은님. 네, 들어왔어요. 네, 태연님은 기후변화와 인문학 스터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희은님은 빅웨이브 미디어 팀에서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인스타그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리님은 작년 COP에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3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님, 희은님, 나리님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태연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플래너가 된 지 얼마 안 됐긴 한데, 짧게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빅웨이브를 조인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톡이라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활동 멤버로 진행하면서 공유되는 기사라든지 그런 스터디를 접하다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무슨 하나의 정책을 넘어서 되게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되게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는 인류적인 문제인데, 특히 저희 세대, 그리고 빅웨이브 안에서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인문학이라는 기후변화와 인문학 고리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를 생각하다가 동정희님께서 스터디를 함께 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면 어떠실까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스터디를 처음 진행을 해봤고요. 그것을 기획하면서 사실 저는 개인으로서 궁금증으로만 끝날 수 있었던 것들을 함께 그 질문들을 조금 더 개척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커리큘럼을 함께 짜면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스터디원들을 모집하고 스터디원들을 더 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빅웨이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진 커뮤니티로서 몇백 명이 있고 활동 멤버만 해도 100명이 거의 100명이 넘었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함으로써 저희의 어떻게 보면 니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같이 이제 궁금증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기획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도 빅웨이브를 더 잘하러 갈 수 있어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서는 인문학은 빅웨이브에서 인문학 스터디는 빅웨이브에서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 배우는 활동이긴 하지만 저희가 배우고 질문을 하다가 사실상 이것을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빌딩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터디에서 그냥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랑 빅웨이브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어갈까라는 그런 질문도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스터디원들 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지금은 인문학 스터디가 상반기에서 진행했던 것이 그 스터디원 분들 그대로 하반기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약간 2기로 조금 더 딥다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인문학 스터디가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광범위한 그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스터디일 것 같아서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랑 박수영 님이랑 같이 기획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콜에서도 오늘 있으신데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인문학 스터디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고민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동재님. 감사합니다. 희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희은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빅웨이브의 문희은이라고 합니다. 빅웨이브 미디어 팀의 일원이자 이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랑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다들 혹시 한 번씩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빅웨이브에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 새내기에 속하는데요. 스터디와 톡, 그리고 에너지 네일로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빅웨이브 내에서 정말 멋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빅웨이브 활동을 하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궁금증을 풀어가던 찰나에 이제 미디어 팀 컨텐츠 기획회의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소개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획하신 플래너분들의 이야기도 꼭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듯이 플래너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흥미롭고 또 설득력 있게 대중에 다가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사만사를 통해서 이제 한 개인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 대응하려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은 저일 수도 있고 이제 빅웨이브 멤버분들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웨이브에서는 이제 누구나 플래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이 플래너 더 궁금하다. 기후변화에 이렇게도 대응할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고 싶었어요.
아직은 저 혼자 이제 진행하고 여러 일정이 있다 보니까 2개만 업로드 되었는데, 이제 저의 기후변화 대응 방식인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 열심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같이 이거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컨텐츠와 관련해서 의견 또는 피드백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침 비게이브 미디어팀 브런치 모임이 내일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희은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희은님? 네, 괜찮습니다. 네. 참고로 희은님이 그리고 미디어팀 다른 멤버분들이 업로드를 한 지 2달 만에 비게이브 팔로우 수가 40%가 늘어났습니다. 되게 좋은 결과죠. 네, 감사합니다, 다들. 그리고 이제는 나린님이 COP 24, 25죠. 작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다녀온 이유, 그리고 어떻게 가게 됐고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린님. 네, 저는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게이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나리라고 하고요. 작년 겨울에 COP25를 참관단으로서 다녀왔는데 그걸 좀 간략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에 앞서서 비게이브라고 하는 단체가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를 논하고 행하는 청년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태연님이나 희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도 이 논하고 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저는 이거 좀 더 나아가서 접하는 것까지 비게이브가 지금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작년에 COP25에 참관단으로서 다녀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OP25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어떻게 참관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세계 속의 큰 사고에 이제 비게이브의 목소리를 좀 전하기 위해서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UNFCCC라는 것은 일단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온실가스 어떻게 배출을 제한할 것인지 각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인데 매년 이 당사국 총회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스페인에서 열렸고 거기에 비게이브 멤버분들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다녀왔어요. 저희는 이제 매년 어떤 회의에서 이제 어떤 아젠다가 나오는지를 팔로우업하기 위해서 계속 가기 전에 협상 아젠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저희가 가서도 이제 단순히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게이브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국 홍보관에서 세미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네트워킹도 계속 꾸준히 참여를 하면서 같이 캠페인도 참여를 하도록 이 크게 3가지에 대해서 COP25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주로 주목했던 것은 한국 홍보관에서 세미나를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는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저희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이 온실가스 배출은 많이 하는데 뭔가 이거에 대해서 청년들의 참여 구조가 좀 부족하고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문제점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욱이나 2020년에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제출을 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나 이런 강력한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국 홍보관에서 2050년 저탄소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연사분들까지 초청을 해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고
아무래도 2050년까지 좀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이례 없는 그 속도와 규모로 좀 비전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은 아무래도 기성 세대에 비해서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 좀 간략히 공유를 드리자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역할 또는 역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혹은 아시아 청년들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홍보관을 하면서 저희 많은 사람들이 2050년 저탄소 사회를 그리는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기후 선진국들의 사회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한국은 많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캅에 다녀오면서 좀 크게 느꼈던 것은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기존 캅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 함의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쌓아서 기성세대와 이제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세대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로 충분히 임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웨이브에서 앞으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하게 해외 이제 청년들이랑도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3분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발표하신 3분의 플래너님들 말고도 빅웨이브에서 프로젝트를 현재 기획하시고 있는 멤버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되는 내용들은 빅웨이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미디어 팀에서 세영님 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좀 해주셔서 되게 보기 쉽게 많이 개편이 잘 된 상황인데요.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내용들까지 조만간 모두 업데이트가 될 것 같으니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참여 문의를 플래너님들에게 드려도 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으시면은 저나 임재민 운영위원에게 연락을 부탁드려도 되고, 빅웨이브 카톡을 통해서도 문의를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님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겨서 다음 네, 진행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와 함께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 활동들을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그 플래너분들의 경험까지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채팅을 통해서 몇 분들이 이제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네, 같이 화면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좀 궁금하신 거 뭐 구두로 물어보셔도 되고, 그때 저희가 설문 남겨주신 게 있더라고요. 네, 참가 설문 저희가 다시 좀 네,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네, 대부분은 이제 좀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그때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좀, 몇 가지로 좀 추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어서 제가 요거 이제 화면을 좀 같이 공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같이 보면서, 네,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네, 하면 뭐 어렵진 않고요. 메모장을 살짝 켜서, 네, 보면서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대략 좀 정리해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비계부는 첫 번째 질문이 저 되게 쉽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좀 답변을 드릴지 저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비계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외부와의 소통 시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우선은 저희가 비계부에 어떤 외부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뭐 인터뷰라도 최근에도 인터뷰가 몇 번 이제 있었죠. 그래서 아마 보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네, 목소리 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활동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운영위에서 좀 판단을 하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추구한 방향은 운영위원 그거를 최초로 이제 요청을 받은 운영위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능하면은 좀 기존에 있던 활동 비계부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어떤 쪽에 좀 관심이 있는지들을 좀 오프라인 모임이나 온라인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고 그분께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제 참여하실 멤버분들을 좀 모으기도 해요. 그래서 외부 소통 시에는 최대한 이제 멤버분들의 개개인의 관심사랑 개개인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비계부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저희가 좀 보고 그분들이 좀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기회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으로 활동이 많이 마련되어 있나요? 코로나로 연구 활동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생각보다 좀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올해 2월 말,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굉장히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OT도 사실 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멤버분들과 이렇게 정기적으로 월마다 한 번씩 만나는 정기 멤버 모임, 톡도 이제 온라인으로 몇 번 좀 진행을 하는 게 좀 불가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멤버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의 그 만남의 질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과 경험과 그 사람의 느낌, 어떤 다양한 분위기들을 이제 체험을 해야 그런 좀 종합적으로 비계부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없어져서 아쉽다는 느낌은 아쉽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있고요. 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들은 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회의나 스터디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끔 최대한 좀 권고를 드리고 있고 불가피하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이제 최대한 방역에 좀 신경을 쓰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멤버들이 최대한 좀 코로나로 인한 걱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꼭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을지 그러니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같이 좀 병행을 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활동들을 여러 가지 좀 형태들을 다듬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4번이요? 아, 네네. 기계부가 정부 기업 쪽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낸 케이스가 있을까요? 3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월마다 저희가 정기 멤버 모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동재님이랑 이제 나리님 이제 발표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에 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 그 IPCC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우리가
탄소 배출 거의 제로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계획들을 그동안 많이 실패했었고, 그것들이 현재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 세부적인 국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넷제로에 대한 목표 정도는, 제시를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반드시 정부와 이제 사회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계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단체들하고도 연대를 하고 같이 나포를 쌓으면서 실제로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운영한 민간위원회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포럼의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과정, 최종적인 거의 단계에 다다라서 이제 청년단체들이 같이 연대를 하고 연명을 해서 이제 요구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실제로 올해 제출을 앞두고 올해부터는 이제 환경부 내부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온실가스 75%, 50% 이 정도로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넷제로라는 목표들을 두고 2050년 넷제로라는 걸 목표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정부에서도 검토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을 좀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좀 첨언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작년 올해 초 포럼 권고안이 나오기 직전에 작년에 스터디를 또 진행을 했던 멤버분들이 있어요. 2050년 저탄소 발전 정책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그 스터디에서 다른 나라의 LEDS 사례 그리고 협상의 동향 그리고 한국에서 넷제로가 달성 가능할지 아닐지 그리고 당위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던 멤버분들을 주축으로 이런 인풋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2050년 넷제로라는 시나리오를 권고안에 넣을 것을 요구를 하는 성명서를 다른 단체들에게 제안을 해서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비게이브 내에서 당시 민간 포럼에 참여하고 있던 멤버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멤버분들 통해서 이런 인풋을 넣었고요. 네, 그렇게 했고 그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당연시 되어야 하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게이브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어떤 만큼의 어떻게 목소리를 더 낼지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자꾸 콧소리가 들리네요. 앞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줌 통해서 비게이브 계정 통해서 다른 멤버분들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전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4번에 대한 질문까지도 제가 좀 읽어봤고요. 다음 5번 채식 모임, 등산 플로깅 모임. 요즘 등산도 참 많이 유행이죠. 그리고 기후위기 노래 수집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밌었던 게 작년에 이제 등산 모임이 한때 좀 있었죠. 그래서 같이 걷는 비게이브라고 해서 이제 주도하신 플래너 두 분이 이제 그때 한 달에 한 번이었었나요? 2주에 한 번이었었나요? 그동안 이제 서울에 있는 곳곳에 산을 이제 같이 좀 걸어보면서 뭔가 기후변화 얘기도 좋지만 자연 자체를 좀 온전히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취미 활동, 레저 활동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채식 모임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채식일 수도 있었지만요. 여기 어떤 일상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동재님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동재님이나 재민님이 주로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문의 채널로 언제든지 먼저 연락을 주셔도 좋으니까요. 어떤 것이든 저희 좋습니다. 특히 이런 일상 모임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희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항상 이제 만나면은 이제 빅게임 멤버분들 중에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밥만 먹고 이 사람들은 맨날 기후변화 얘기만 하냐고. 술 먹으면서도 기후변화 얘기하고 너무 뭐 좀 질리지 않냐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럴 때일수록 아까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내가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균형 그런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한쪽에만 과몰입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모임도 빅웨이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긴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더 일상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내가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언제든지 균형 그런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한쪽에만 과몰입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임도 빅웨이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긴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더 일상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내가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언제든지 균형 그런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한쪽에만 과몰입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임도 빅웨이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긴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더 일상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내가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언제든 균형 그런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한쪽에만 과몰입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임도 빅웨이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긴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더 일상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내가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언제든 균형 그런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한쪽에만 과몰입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임도 빅웨이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긴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더 일상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내가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언제든 균형 그런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한쪽에만 과몰입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임도 빅웨이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긴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더 일상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내가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언제든 균형 그런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한쪽에만 과몰입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임도 빅웨이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긴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더 일상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내가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이런 것도 언제든 균형 그런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한쪽에만 과몰입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상적인 모임도 빅웨이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빅웨이브긴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있는 것들을 빅웨이브에서 좀 추구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빅웨이브 모임 그리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프로젝트 기획하시는 멤버분들도 더 잘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건 되게 어렵네요. 저도 좀 멋진 말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또 주셨네요. 네, 그 동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4시 반부터는 저희가 톡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그룹으로 저희가 좀 나눌 거예요. 지금은 좀 다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있으니까 뭔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OT는 최대한의 이제 필요한 설명과 필요한 어떤 질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만 좀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꾸며봤고요. 톡에서는 저희가 좀 더 소그룹에서 각자 좀 이야기하고 평소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빅게임에 오게 됐는지, 나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연님 질문 주셨네요. 톡에 참여하려면 준비물이 따로 있나요? 준비물은, 큰 준비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멤버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가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마음 가지면 충분해요. 진짜로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네. 어떤 것이든 뭐 준비물은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그리고 내가 좀 더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가서 보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그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이번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 보여줄 수 있어요? 질문이요? 혹시 화면 공유 중인데 안 보이시나요? 요거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비게이브 톡에서 질문. 네. 네네네. 바로 공유를 다른 분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할까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이제 같이 소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잠시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그 질문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되게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비교를 좀 잘 꾸며야 되겠구나. 잘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원님 중간에 일정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다 참여하셔도 되진 않으니까요. 네. OT 관련해서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녹화랑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일부 이제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영상은 따로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나중에 보실 수는 있고요. 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4시 반부터는 다시 이제, 네. 요 질문들이 지금 좀 보이는데요. 이게 저희가 4시 반부터는 소그룹으로 나눠서 다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소그룹마다 이제 배정되는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좀 주도에 따라서 이제 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